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안정영입니다. 취업 스피치 안정영입니다. 제 채널에 돌아왔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잘들 지내고 계시죠? 벌써 하반기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고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인적성 준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인적성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면접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난 만큼 무엇보다도 면접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 기존에 제가 올려드렸던 면접 영상 플러스 조금 그거를 저도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하는 과정 중에 있고 지금 굉장히 제가 좀 소홀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왔죠. 소홀했는데 이걸 좀 다른 형태의 제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획도 하고 있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조금 제가 지금 이걸 줌의 형태로 찍고 있는데 줌의 형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참여하는 좀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 형태로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랜만에 올리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어떤 콘텐츠를 할 것인가 막 이래저래 고민만 하다가 못 찍었는데 오늘 이거는 좀 찍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급히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실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 그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셨을 때 어떻게 준비하시면 어떻게 답변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제는 이거예요. 사기업. 여기는 나이를 아무래도 보니까. 근데 내가 나이가 조금 많다. 그런데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일단은 지원은 해야죠. 일단은 뭐 나이에 뭐 데드라인은 각 기업들이 설정한 것마다 조금 다르니까 일단 지원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때 질문을 받는다라기보다는 면접 때에 받겠죠. 근데 면접 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왜? 지네들이 붙였잖아요. 니들이 붙였는데 뭘? 그럼 참 애초부터 떨어뜨리지. 그렇다면 면접에서는 어떤 것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인가?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해하고 가시고 그 함정, 그 지뢰를 좀 잘 피해 나가신다라면 충분히 잘 빠져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 질문은 제가 취업할 때도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취업을 늦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겪어봐서 잘 아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대답을 잘 못했는데 너무 제 입장 위주로만 생각했는데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우리 평가자 양반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한번 해주자는 거죠. 자, 어떤 전략이냐? 제가 좀 답변을 만들어 봤는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서 단순히 숫자 그러니까 몇 살을 더 드셨냐라는 것보다는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조금 힘들 수 있다? 조직 생활이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직 생활은 뭐예요, 여러분들? 조직 생활. 조직 생활은 단체 생활이 아닙니다. 조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과업 목표가 있어요. 공동의 목표가 있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있습니까? 과업, 일이 있겠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이 있고요.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각각의 조직원들이 나는 이것, 너는 이것이라고 해서 과업을 맡겠죠. 다시 조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라는 것이 있을 거고요. 목적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을 하기 위한 어떤 맡은 일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누가 사람들이 각각의 일을 전문 용어로 뭐예요? 분배, 뿜빠이 받아가지고 일하는 거죠. 그런데 나 혼자만 되게 잘났다라고 해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배분받은 분배받은 일을 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시너지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왜 이것이 조금 힘들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예요? 조직 생활이 조금 힘든 사람 아닐까라는 걱정을 가장 먼저 한다고요. 그렇다면 조직 생활이 좀 힘들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거죠. 갈등을 유발하는 겁니다. 갈등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뭐가 세집니까? 고집이 좀 세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좀 유연해야 되는데 딱 부러지는 거예요. 내 말만 옳아요. 겉으로는 맞네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나는 얘기한다 치지만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는 아닌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좀 많죠. 특히 어디에서 이런 거 많이 갈라요? 토론 면접, 그 다음에 임원들 면접에서. 툭툭툭툭 찔러보면 여러분들이 뭐 겉으로는 아우 저는 뭐 되게 뭐 배려심도 있고요, 뭐 친절하고요.
이딴 얘기 하는데 딱 보면은 아 이거 고집 이렇게 표현 죄송해요 여러분. 고집 더럽게 세게 생겼네. 말도 더럽게 안 듣겠구만.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거죠. 야, 참, 네가 나보다 회사 먼저 들어왔다고? 아니야. 세상은 경험치기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꼰대 아닌 것 같죠? 제가 거의 99% 단언하는데 여러분들도 꼰대가 되실 겁니다. 그걸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갈등을 혹시 유발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딱 봤을 때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쉽게 다가가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 이게 더 위험해요. 그죠? 나이가 조금 많지만 회사의 막내예요. 그럼 누구나가 쉽게 다가오기가 일단 나이를 들어서도 힘들어. 그런데 어떤 분은 쉽게 와라고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비언어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갈등을 유발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여부를 걱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반대죠. 전문 용어로 독고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직설적으로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독고다이. 혼자서 일하는 사람 아닐까? 라는 거죠. 나이가 많어. 어딘가에 계속 또 지원을 한 것 같아. 얘가 똑똑한 것 같아. 일은 잘할 것 같아. 그런데 혼자서 일할 사람 아닌가? 정반대죠. 위에 있는 것은 남들과 일은 잘할 것 같은데 본인이 맞다라고 막 부득부득 우기고 그냥 끌고 갈 것 같아. 라는 지원자가 있고, 아니야. 얘는 혼자서 일할 것 같다. 혼자서 일하는 거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어찌됐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같이 뿜빠이 받는 일이 있어. 하려면 다투기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고 칭찬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못하나 조직 들어왔어. 혼자 프리랜서 하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나는 어느 속성에 속하는가? 이거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였죠. 갈등 유발. 제가 그렇다고 뭐 항상 트러블 메이커는 아니었지만 평가자가 봤을 때 내가 좀 약간 유들유들하거나 뭔가 좀 되게 부드러워 보이진 않아. 좀 세 보여. 자기 주장도 강한 것 같아. 그렇다면 나한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너보다 어린 애가 네 위에 있어. 그때 너는 그 얘기 잘 듣고 따를 수 있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겉으로는 이 양반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 어차피 나는 얘기는 준비해 갈 거니까 보여지는 모습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나이가 많다고 그냥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면접까지 올라오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직 적응이라고 하는 관점 아니면 평가자 입장에서 조직 운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뭐 되게 복잡다단한 건 생각 안 해요. 그냥 쟤 되게 고집 셀 것 같다. 쟤는 혼자 일할 것 같다. 그걸 해소시켜 주십시오. 그걸 해소시켜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답변을 만든다면 제가 풀 답변을 만들지 못했지만 전 바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면접관님. 어떤 점을 저한테 걱정하고 계신지 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먼저 이거 던져주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의 답변은 뭐냐면, 나도 너의 얘기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명 무엇입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한테는 또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저를 많이 만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이게? 우쭈쭈 화법이잖아요. 안정형의 우쭈쭈론. 네 말이 맞다. 그래. 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는 그거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지 말고, 그래요. 저 어떤 점 저한테 걱정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여러분. 꼭 이렇게 먼저 나한테 공격이 들어왔다 하면 우쭈쭈로서, 그래요. 어떤 점을 걱정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쳐주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하지만 결론은 이거잖아. 잘할 수 있다. 얘기해야죠.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중에 요즘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 꼭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그러기 싫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보세요. 저는 뭐 만약에 그렇다면 솔직히 저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거 뭐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건 그 이유만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 근데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 좀 안정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쓸데없는 딴진 걸지 말아 주시고 요 방향대로만 좀 갑시다. 하지만 잘할 수 있다로 가자는 거죠. 그다음 뭐예요? 사례. 어차피 이 대답은 짧잖아요. 네, 면접관님, 저도 어떤 점을 걱정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잘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뭐 얘기할 건데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백날 하면 뭐해? 실제 그랬던 사례를 갖다 붙여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답변은 되게 쉬운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나는 걱정을 당할 것인가,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인가, 독보다이의 사람인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사례를 좀 들어주시는데, 마지막은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죠. 진정성과 열정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클로징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썼지만 무엇보다 내용도 중요해요. 그런데 결국에 이 답변은 평가자가 나를 보면서 얘는 봤을 때 고집 셀 것 같아. 얘는 봤을 때 혼자 일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판단하니까 비언어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조금 여러분들 그 강한 분들은 조금 부드럽게 네 면접관님 저도 어떤 점 걱정하고 계신지 정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예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제가 이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들어와야 되는지 알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점 많이 키웠습니다. 실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블라블라 해서 잘했어 이놈아. 그래서 면접관님아 나의 진정성과 열정 꼭 봐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언어적인 부분 많이 살려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뭔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저한테 실제 질문하셨던 건 우리 지현님이 저한테 이걸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늘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 자신감 얻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현씨. 아우, 진짜 죄가 없는 사이에 구독자분이 1000분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올려드린 그 면접 강의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진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좀 재밌는 것 좀 많이 만들어 갖고 올게요. 그런데 여자 나이가 29에서 30이면 더 이상 대기업 신입은 포기해야 할까요? 29부터 30이면 많긴 하죠. 꽉 찼죠. 다행인 거는 요즘에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얼마나 뽑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게 뭐 취준생 나이 늦어지고 요즘 결혼하는 분들 보니까 나이 늦어지고 뭐 다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약간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불가능하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대기업 우리 지연 씨가 어디에 지원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저는 뭐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1년 경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럼 1년 경력을 빼야죠. 28에서 29이네요. 그 부분도 뭐 꽉 차긴 했네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난 TO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업의 속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할 거예요. 예전 같으면 29에서 30살이면은 야, 얘는 뭐 취업 안 하고 뭐 했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요즘엔 워낙에 그게 많다 보니까 면접관 분들도 많이 익스큐즈를 하고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면접관의 입장에서 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면접관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완전히 안 좋은 눈으로 보긴 하겠죠. 뭔가 무능력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다행히 경력이 있으시니까 그럼 얘는 왜 1년 하고 넘어오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하셔야죠. 왜 포기하십니까? 일단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력이 있으시니까 가급적 경력과 연관된 쪽으로 작성하셔서 좀 지원해 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 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중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너는 왜 그러면 이쪽으로 이직하려고 하냐? 그때 들어갔던 회사를 그냥 들어간 회사냐? 아니면 심사숙고해서 들어간 회사인 것 같은데 왜 들어가려고 하냐라는 이직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연 씨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지원 한번 해보셔서 면접장 가시면 자신감 있고 겸손한 모습으로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연 씨처럼 이런 1년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여러분들 나이가 좀 꽉 찼어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 30 넘었고요. 해봐야죠. 해보시고 많이 서류의 문을 두드리시긴 하되 여러분들의 필수적인 어떤 핵심적인 경쟁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불리한 건 사실일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데드라인은 좀 뭔가 설정해 놓으시고 많이 좀 지원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또한 늦게 들어갔어요. 저도 뭐 관련된 경력은 없었고요. 저는 하나 정도는 있었어요. 뭐냐면 면접장만 가라. 면접장 가면 나는 뽑힐 자신은 있다.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좀 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그냥 들어가신다. 근데 블라인드 채용은 아니고 일반 사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만의 핵심적인 무기 하나 정도는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 지식이 됐건 경험이 됐건 아니면 어떤 면접 보는 스킬이 됐건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고 지원 씨도 지원해보시고 본인은 요거 있으니까 요거 살려서 좀 한번 꼭 지원하셔서 그 다음 넥스트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지현 씨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오늘 요거 사기업 나이가 많은데 지원해도 되냐라고 하는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사기업 뭐가 됐건 그리고 뭐 제가 최근에 나가서 했던 강의 중에 KTNG가 필수 경력인가 뭔가 있었는데 정말 지원하라고 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은 정말로 절대적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후회 없이 다 지원해보시고 만약에 소중한 기회를 잡으신다면 그 내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경쟁력 가질 수 있는 방안, 내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고민해보시고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아우, 이 질문 하나 이렇게 오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좀 재밌는 것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줌의 형태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좀 초대해서 같이 유튜브 생방이 아니라 줌 생방으로 하면 음악도 들려드릴 수 있고 제가 그런 DJ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가 평소에 꿈꿨던 저만의 취업 스피치 방송국을 이제 좀 해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취업 스피치 쇼라고 하는 걸 조만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만나 뵙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질문 있으면 좀 많이 주세요. 제가 당분간은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 콘텐츠 가지고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